이번 주 일요일이 10월 29일이에요.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오는 날인데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MBC 단독 보도 이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 네. 그 당일날 12구 당일날 경찰의 첩보가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간첩이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집회 참가자를 살해하고 윤석열 정부 경찰에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이런 첩보를 받고 경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요. 6분 만에 조치했다는 보고까지 이뤄질 정도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압사당할 것 같다 이런 신고가 수십 건이 들어왔다는 거를 우리가 이미 작년에 다 확인을 했죠. 네. 근데 이 신고는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도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뭐 담당하는 정보관이 당일 이태원으로 가겠다라고 했더니 이걸 정보과장이 축제에서 할 게 뭐가 있냐. 여기 집회 현장 지원을 해야 된다. 이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윤석열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의 공권력이 총 집중되었다. 그래서 공권력을 윤석열, 김건희 일당에 사병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논란이 상당히 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의 졸속적인 용산 집무실 이전이 이태원 참사의 비극과 또 연결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제대로 된 경비나 경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공권력을 무리하게 동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믿기지 않는 이거 첩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허위 신고잖아요. 허위 신고. 이 사람 잡아가지고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장난 전화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119에도 장난 전화 하면은 잡혀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정말 즉시 반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얼마나 촉각이 곤두 서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일날 다 집회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한 10여만 명의 시민들이 그 촛불을 들었지만 굉장히 질서 정연하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단 말이죠.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정말 많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권을 비판하거나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어떤 비판적인 성격의 집회에 과도하게 경찰력이 배치된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공권력이 과도하게 억압하고 통제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필요 이상의 경찰력이 집중이 된 거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권력이 있어야 할 곳에 이제 부재하게 되면서 이 안전 문제에 전혀 대응할 수 없게 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네.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런 신고, 뭐 간첩이 와가지고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을 해칠 것 같다라는 신고가 있으면 그게 허위 신고인지 아닌지 출동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출동을 하면서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첩보를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경찰복 군복을 입은 간첩이 침투해서 집회 참가자를 살해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찰이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고요. 네. 근데 저는 출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매뉴얼이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건 그 부분도 공공의 안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출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진짜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곳에는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첩 거기가 출동을 한 이유도 결국은 윤석열을 위해서 출동을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길까 봐, 윤석열에게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경찰력이 투입된 거, 그 목적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지휘부랑 또 일선 경찰들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뉴얼적으로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경찰이 출동해서 사후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람도 찾아야 되고요. 현장에 가가지고 맞습니다. 확인하고 처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선 형사들은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휘부의 판단인 거죠. 압사 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 수많은 신고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축제에 할 게 뭐가 있냐, 별 문제 아닐 거다,
일상적으로 매년 일어나는 축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매뉴얼대로 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슷한 출동했어야죠.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왔고 거기에서 사망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뉴얼대로는 출동하는 게 맞았고 현장 경찰관들은 현장으로 가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배치를 한 의도적으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누가 왜 경찰관의 출동과 배치를 막았는가? 사실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된다. 거기에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에 어떤 고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용산의 정보과장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뒤에 시위 관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네. 이런 진술서를 쓰기도 했고요. 용산 서장 관용차 운전기사 가 이제 증언을 한 건데 이임재 서장이 그 당시 서장이 차가 이렇게 막히면 대통령 관전은 어떻게 하냐라고 진술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 신경이 정말 대통령의 경호가 아니죠. 심기 경호에 모든 것들이 다 투입이 되고 있었던 게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가장 본질적인 이유잖아요. 네, 이런 게 왕정 국가 아닙니까? 윤석열 한 명을 위해서 공권력이 모두 사용되는 그런 게 왕정 국가인 거잖아요. 네. 사실 경찰의 존재의 목적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본래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곳에 경찰이 부재하는 거에 대해서 경찰 지휘관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와 관련돼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네.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태원 특별법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법안 상정은 해놨는데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아서 가족분들이 계속 이 통과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세요. 이 특별법 법안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관련한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해야 된다. 너무 상식적인 요구이죠. 그리고 이제 진상규명을 성역 없이 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하자,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크게 4가지를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이 4가지 요구 사항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조사기구를 꾸리자고 하는 것이 특별법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이제 담겨있는 주된 내용은요,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피해 실태와 구제 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국회의원들의 183명인가요? 발의를 통해 가지고 법사위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국힘당 쪽에서 특별법을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보다도 명분이 없다. 정쟁을 시키기 위한 법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특별법 사례를 보면은 세금을 들여 낭비하지 않았냐 8년 동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국힘당 원내대표가 뭐 거의 폭격처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힘당과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도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힘당과 이 윤석열 정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표결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마다 법사위원장을 왜 줬나라는 생각 일단 1번 분노. 2번 분노는 가족분들이 그걸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된다고 해도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또 끝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당연히 예상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 추모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 공식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행사가 정치 행사다라고 해서 참가 거부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이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실제로 진짜 이태원 참사를 추모할 마음이 있으면 추모 행사는 가셔야죠. 아니 그리고 박정희 그 추모 행사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가는 거는 정치적인 자리가 아닙니까? 거기가 그야말로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거 아니니까 자기 지지율 올리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박정희,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야 당연히 뭐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주요 권력층이 그 행사에 참가하고 이걸 면일 보도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박정희가 국민들의 물론 이제 저격을 받아서 죽었지만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자잖아요. 네. 독재 정권으로 군부 독재 정권으로 역사에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추모제를 우리가 왜 언론 보도로 봐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은 그 추도식에 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권력자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왜 현직 대통령이 심지어 딸인 박근혜도 그 추도식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안 갔던가. 정치적이니까 안 간 거예요. 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지금 명백하지 않습니까? 군부 독재자잖아요. 숱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살했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의 추도 행사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역사적 평가를 뒤엎는 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가서 박정희를 찬양했잖아요. 뭐 박정희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이다. 저는 그렇죠. 그 촛불행동에 응하는 행동이죠. 예, 촛불행동에서 윤석열 탄핵의 이유 뭐 5가지 이렇게 내지 않았습니까? 계속 추가를 좀 시켜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가하다가는 자료집을 내야 돼요. 지금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를 좀 5가지만 틀려서도 혼났습니다. 왜 5가지밖에 없냐고. 10가지 정도로. 아, 네.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이런 군부 독재자들을 찬양하고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행위, 이거 반민족 특별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이런 사람들은요, 추모를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심판한 자들에 대한 추모를 왜 전 대통령 대우를 해주면서 의미 있게 기념을 해줍니까? 예우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전 대통령 예우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법안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독재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체의 권한들을 다 박탈을 해야 된다.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런 표현 얼마나 거슬립니까? 전두환 씨죠. 그건 전 대통령 전두환 박탈당한 거 아니야? 독재자. 전두환 독재자. 시도 날씨를 아까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정대어였다. 네. 씨는. 네. 전두환 독재자. 네. 네. 좋네요. 네. 용산구청장 박희영과 이상민은 뭐 하고 다니고 있나요? 용산구청장은 보석으로 석방이 돼서 업무에 복귀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는데 유가족들의 이 만나 달라 항의하는 행동을 전혀 외면하면서 자기 다음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검찰에 불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왜 만들어야 하느냐, 그러면 뭐 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고 특조위를 꾸리냐,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 근데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말 실수했네요. 정부와 여당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많이 알려 있지만 지금 기존 조사를 크게 세 축에서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한번 했고요. 경찰청의 특수본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검찰이 수사해서 이제 기소 단계로 가는 이 3가지 축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사실관계조차 파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게 있대요. 기존 조사들에서 참사 당일 현장에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몇 명이 배치됐고 어떤 임무를 가지고 활동했는지 굉장히 기초적인 정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조사를 다 가로막은 거네요. 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리고 정부와 이 기타 부서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와가지고 자료를 안 넘겨준다. 그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종합의견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조사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방금 이상민, 박희영 물어보셨는데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입건되지가 않았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그 용산서 정보과장이랑 통화하면서 사건을 지휘했다라고 지금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도 결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드러난 게 뭐냐면,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헬로윈 인파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 전날에 이 경찰청장이랑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통화 기록을 용산경찰서장이 의도적으로 삭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 복구를 하면서 그게 밝혀졌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성룡 사건이랑 비슷하네요. 네. 책임에서 지금 빼주려고 고위층들은 다 빼주려고 하고, 일선 소방관들, 경찰관들은 다 처벌을 받고 있고. 네, 진짜 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어쨌든 시작은 윤석열이 내려와야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가족분들이 너무 이 고통 속에 지금 1년을 보내고 계신데, 국민들이 많이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이번 주 토일을 해가지고 시민 추모 행사들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어쨌든 이제 할로윈 행사는 올해도 진행될 예정인 곳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곳들이 취소를 했어요. 네. 그 유치원이나 이런 학교나 이런 데서도 기념 행사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축소된 상황입니다.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고요. 또 이런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축제를 즐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강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뭐 축제를 즐기는 것까지 뭐라 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인 그쵸. 건가요? 예. 네, 그런 반응들이 최근에 이제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우리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저는 옆이나 아래가 아니라 항상 위를 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일각의 반응들이 속상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밖에 말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정말 분노해야 할 대상들에 집중해서 분노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어쨌건 윤석열 그다음에 국힘당 이 정부 일당 세력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분노를 모아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간에 추모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행사를 없애는 거를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행사가 계속 이어질 수는 있는데 그 행사를 즐기기 전에 이 행사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고 정부에서 책임을 여전히 지지 않고 있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음에도 또 행사의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모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즐기는 거야. 네. 뭐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 추모하는 마음을 강요할 수는 없죠. 관심이 없으면 추모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당당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축제를 즐기는 거가 내가 저 사람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안 갖는 것이 네. 당연하다는 듯이 그럴 수 있다는 듯이 자유로운 거라는 듯이 이렇게 주장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추모라는 게 법적으로 뭐 강제할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그 정도의 도덕관념은 있어야 된다. 이 어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배려하고 공감해야 되는 그런 공감 능력은 좀 지키면서 축제를 즐겨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일부 사이에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이냐. 축제를 없애면 내 즐거움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할 텐데 그거를 자꾸 무슨 공식 의견이 있냐 이런 의견 낼 수 있지 않냐는 식으로 곳곳에다 댓글을 단다든지 입장을 막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우리 사회 도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관념을 조금 더 갖추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축제를 가고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는 내 자유인데 왜 그 자유가 어떤 추모라고 하는 분위기에 통제당해야 되지? 왜 그런 걸 강요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도덕적 통제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유의미한 것인가, 어떨 때 진정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의 아픔에 우리가 서로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그 아픔을 닦는 사람의 눈물을 함께 닦아줄 수 있고 이랬을 때 진정한 개개인의 어떤 존엄이라든지 자유가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속상했던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서울시청 광장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설치한 분향소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거기서 매일 그 추모 문화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청 광장에 오세훈이 계속 문화 행사를 그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팡팡팡팡팡 막 약간 자유민주주의 만세 막 이런 거 행사하던데 저거. 네. 근데 그 행사에 오는 사람들이 뭐 다 나쁜 사람이야 이런 건 아니죠. 근데 그 행사에 오는 사람들 거기에서 뭔가 막 웃고 떠들고 즐기고 막 술을 마시고 이런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상황을 오세훈 서울시가 만든다는 거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가나 이 권력이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공동체 성원들이 그런 분위기와 어떤 도덕의식을 더 높여서 그 아픔을 함께 치유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무지와 비도덕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분개. 조금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제를 즐기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도 너무 열받는데 그거를 즐길 수 없는 상태의 노인, 유가족 분들이나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공감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내 개인의 자유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걸 부추기는 사실은 언론이라든지 어떤 여론에 그런 영향을 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확산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세월호 때도 사실 그런 논리를 많이 펼치지 않았습니까? 놀러 가다 죽었는데 왜? 뭐 그 다음에 세월호 때문에 우리는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된다. 언제까지 축제를 금지해야 되냐. 네, 뭐 이런 언제까지 얘기도 있었죠. 수학여행 못 가야 되는 거냐. 뭐 약간 이런 여론들 그런 불만들을 막 만들고 형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여론을 형성하고 유가족들을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작전이 펼쳐지고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더 우리는 강한 연대, 네. 더 높은 권력자들을 향한 분노로 초점을 맞춰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각성을 좀 높여야 될 것 네. 같습니다.